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오는 27일이면 문재인 정부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을 맞습니다. 저희는 기획보도를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먼저 남북 정상회담의 발자취와 강원도의 그 이후 변화상을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 1년 전 남북 정상은 분단선에서 서로의 손을 처음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남북을 넘나들었습니다. 이렇게 열린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의 물꼬는 강원도가 텄습니다. 지난해 2월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은 남북 간 대탕틀을 가져온 마중물이었습니다. 이후 5월 2차 정상회담과 9월 3차 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한반도의 평화 기류가 완연했습니다. 분단의 최전선에 있던 강원도는 평화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며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평화의 훈풍을 타고 3선에 성공한 최문순 도지사는 도종을 올림픽 체제에서 평화 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분단의 피해 지역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분단을 극복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화지역 발전본부를 출범시키며 낙후된 접경 지역에 인력과 예산을 집중시켰습니다. 강원도 평화지역 발전본부는 오는 2030년까지 5조 8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접경지역 6개 시군에서 135개 사업을 벌이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2차에 걸친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하면서 강원도의 바람과 희망은 딴판으로 흘러갔습니다. 강원도가 가장 기대했던 금강산 관광 재개는 대북 제재 틀에 묶여 빗장을 풀지 못했습니다. 강원도가 장담했던 동해 북부선 철도 연결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또 강원도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남북교류 협력 사업도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지난해 10월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를 빼곤 61개나 세운 남북교류 협력 사업은 어느 하나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은 강원도와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감돌게 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가 수차례 밝힌 평화가 돈이자 경제라는 명제가 참임을 아직은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어린이들이 신호를 어기고 길을 건너는 걸 막기 위해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는 안전보행 시스템이 마련돼 있는데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시스템이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원주시내 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안전보행 시스템입니다. 횡단보도 앞 양쪽에 세워진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빨간불에 건너려고 시도하면 경고를 합니다. 위험하오니 뒤로 물러서 주십시오. 위험하오니 뒤로 물러서 주십시오. 그런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지금 신호는 빨간불입니다. 센서를 지나치면 경고음이 울려야 하지만 반응이 없습니다. 다른 초등학교 앞도 상황은 마찬가지. 작동을 하더라도 소리가 작아 보행자가 알아채기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인도로 이동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거 근무를 쓰면서 점검 나오는 건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리가 안 나니까 연락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게 관리가 되는 것 같은데. 원주시는 지난 2012년부터 12억 원을 들여 빨간불일 때 차단기가 건널목을 막는 방식의 안전보행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고장이 잦아 결국 2015년부터 현재의 시스템으로 교체해왔습니다. 이번에도 4억 원 넘는 예산이 들었지만 4개 중 1개 이상은 여전히 말썽입니다. 14개 초등학교의 39개 지점을 확인해 본 결과 14곳이 고장이거나 경고음의 소리가 작아 보행자가 듣고 대처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원주시는 어느 지점이 고장났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한테 연락이 없는 거로 생각해가지고 저희는 특별하게 망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주 망가지는 게 아니니까 전화 받은 적은 별로 없거든요. 망가졌다고. 네네네. 8년간 모두 16억 원이 들어갔지만 관리 소홀로 예산도 안전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강원대학교가 건물 공사를 제때 마무리하지 못해 예산을 수억 원 더 쓰는 바람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대 글로벌 인재양성관 2016년 준공 예정이었는데 1년 늦은 2017년 공사가 끝났습니다. 제약 임상 연구동도 당초 준공 목표 2017년보다 1년 늦은 2018년에 완공됐습니다. 2016년 완공된 스포츠센터는 예정 시점이던 2013년보다 3년이나 늦게 완공됐습니다. 이들 3개 건물의 공사가 지연되며 발생한 초과 부담액은 모두 6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감사원은 또 강원대가 특정 건물을 짓는 데 쓰고 남은 예산 4억 5천만 원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강원대 외에도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등 전국 8개 거점 공립대에서 이 같은 문제를 공통적으로 발견했습니다. 강원대는 교육부 예산이 늦게 배정돼 공사가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용도 외 목적으로 예산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사안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강원대에 내년 시설비 감액 등 재정상 불이익을 부과하라고 교육부에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새 경영진을 맞은 영월 동강시스타가 정상화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지역과의 상생과 고용 안정을 약속했는데 그 포부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 달 전 민간 매각을 통해 파산 위기에서 벗어난 영월 동강시스타. 스파시설 리모델링과 5개 콘도동에는 특색 있는 숙박 테마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새 경영진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설립 취지에 맞게 동강시스타를 정상화시키고 지역 경제도 살리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영월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 쪽에다 어느 정도 에리아를 정해놓고 지역의 특산물이나 또 야간에 그분들이 영업을 해서 먹을거리를 또 제공한다. 지역 특산품 거래를 활성화하고 리조트와 붙어있는 동강에 물놀이 세트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에는 영월 지역 상인들이 이곳에 모여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프리마켓 행사도 열릴 예정입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영월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이용객에게 배포하는 방안도 영월군과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지역과의 상생, 그 첫 번째 과제인 직원 고용 안정과 복지 향상을 당부했고 직원들의 80% 이상이 지역 주민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경영진들이 고용 안정을 통해서 고용 승계와 안정을 통해서 경영진은 논란이었던 7년 고용 승계가 아닌 평생 직장이 되도록 현재 직원들과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지역의 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조심스럽게 기대합니다.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기업이었고 지역의 자산이었던 만큼 지역 주민들과 상생을 바탕으로 탑스10 동강 리조트로 이름이 바뀔 동강시스타. 주민들과 경영진의 바람대로 지역과 더불어 발전하는 대표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태백과 정선 등 산간 지역에서는 요즘 산나물 출하가 한창입니다. 봄철에만 맛볼 수 있는 청정 지역의 산나물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발 400여 미터에 위치한 정선 지역의 산촌 마을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파릇파릇한 곤드레가 한창 자라고 있습니다. 직거래 손님들도 되게 많아지고 전화 주문하시는 분들 많아지고 이제 찾는 분들이 이제 조금씩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은 많이 받았어요. 입맛에 사로잡는 쌉쌀한 맛과 향기가 일품이어서 요즘 인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밭에서 키우는 곤드레의 경우 다음 달이면 수확이 가능합니다. 손바닥만한 크기로 먹기 좋게 자란 곰치를 수확하는 손길도 바빠졌습니다. 곰치에는 섬유질과 칼슘 등이 많이 들어있어 건강식으로 알려지면서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20가 정도가 농사를 재배를 하다가 이제 점점 이제 태백시에 공급이 돼서 한 200농가 정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산마늘과 눈개승마, 어수리 등 봄 기운을 머금은 산나물도 제철입니다. 농가에서는 싱싱한 산나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아침 일찍 수확해 선별을 거친 뒤 바로 포장합니다.
태백이 해발이 높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향도 월등히 높고 해발 1000고지 이상 되는 데는 다음 달 초순까지는 태백 3만원을 맛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태백에서는 산나물 축제가 열리고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정선에서는 곤드레 산나물 축제가 이어집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정부가 강원도 산불 재난 수습을 위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제2의 산불을 막기 위해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940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 산불 특수 진화대 인력을 300명에서 435명으로 확충하고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활동 기간도 5개월에서 6개월로 늘립니다. 강원 산불이 야간에 강풍을 타고 확산한 만큼 이런 환경에서도 진화 작업을 벌일 수 있는 헬기 한 대를 산림청에 배치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말 산불 피해 복구 계획이 확정되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추가로 추경안에 담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늘 제12회 세계 말라리아의 날을 맞아 말라리아 예방수칙 준수와 감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말라리아 발생률이 1위로 모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5월과 10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지난해 501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그중 경기 북부가 330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 접경 지역은 40명이었습니다. 말라리아는 모기 매개 질환으로 발열과 땀 흘림 후 해열이 반복되면서 두통과 구역, 설사 등이 동반되는 질환입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규원 동해시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심 시장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송년사를 개인 비용으로 제작하고 자신의 SNS에 게시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 측 변호인은 다른 자치단체장도 송년사를 동영상으로 제작했지만 문제된 곳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열린 1심에서 심 시장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는 비가 오겠으며 강원 산지에는 눈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이며 강원 산지에는 1cm 내외의 적설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12도에서 14도, 영서 지역은 12도에서 18도, 강원 산지는 8도에서 11도 분포로 어제보다 6도에서 12도나 낮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해 중부 해상에는 내일까지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춘천 지하상가 상인회가 상가 점포들을 일반 입찰하도록 한 춘천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자 무책임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인회는 춘천시가 전체 상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지도 않았는데 상인들 주장이 제각각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상인들을 이간질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동안 춘천시가 지하상가를 지도 감독하지 않다가 관리권이 넘어오자 그 피해를 상인들에게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다음 달 15일까지 춘천시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치악산 둘레길 3개 코스 33.1km 구간이 오늘 개통됩니다. 이번에 개통하는 3개 코스는 사업비 28억 원을 들여 행구동 국형사에서 소초면 치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를 지나 횡성 태종대까지 33.1km 구간입니다. 또 노인과 장애인, 임산부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1코스 국형사 일원 0.4km, 그리고 3코스 한다리골 일원 1.4km 구간은 무장애 구간으로 조성됐습니다. 치악산 둘레길은 오는 2020년까지 6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연장 123km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평창군이 오는 29일 발왕산에서 평화도시 선포식을 열고 동계올림픽 유산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 예정입니다. 평창이 평화입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선포식은 평창의 평화도시 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리는 선언적 행사로 평화도시 선언문 낭독과 비전 발표, 퍼포먼스 등이 펼쳐집니다. 평창군은 평화도시 선언을 시작으로 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평화유산을 공고히 하고 각종 평화사업 선점과 관광자원 활성화 등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평창군은 강원특별자치도와 연계한 평창 평화특례시 지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강동면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2021년까지 증설될 예정입니다. 강릉시는 2021년까지 321억 원을 들여 현재 10만 세제곱미터 규모인 쓰레기 매립장 처리 용량을 100만 세제곱미터로 늘리기로 하고 올해부터 실시 설계 용역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강릉시는 지난해 한국환경공단과 사업협약을 맺은 데 이어 한전과 사업 부지 안에 송전탑 4기를 이설하기로 협약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지역관광 자원개발 맞춤형 컨설팅 공모 사업에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속초시는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속초해수욕장 관광지에 대한 투자 상품성 평가와 문제점 분석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이 마련되면 적극적인 민자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사업은 해양관 민자 투자 유치 실패 이후 투자자의 관심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오는 7월까지 도내 입주 예정 아파트는 모두 5,059세대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5월에 태백이 202세대, 속초가 49세대, 원주 1,716세대로 조사됐습니다. 또 6월에는 강릉이 427세대, 7월은 원주 920세대, 춘천 1,745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이 나날이 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중국 길림성 공안청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청은 보이스피싱 범죄 연합 단속과 범죄 정보 교환, 협력 담당 전담 요원 상호 지정 등에 합의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달 국내에서 보이스피싱을 통해 360여 명에게 80억 원을 가로채고 중국으로 도주한 보이스피싱 총책 39살 A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길림성 공안청에서 검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